여러분,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집에서 털 빗겨주고 목욕시켜주는 그런 작은 일상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수조 원 규모의 거대한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이 놀라운 연결고리,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강아지 미용하면 보통, 그냥 목욕시키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어쩌면 이 간단해 보이는 일이 사실은 엄청난 경제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라면 어떨까요? 자,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미용의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순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틀리면 아이들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털이 더 엉켜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려동물의 건강이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황금률의 첫 단추, 가장 핵심적인 단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건 바로 빗질입니다. 모든 미용의 시작은 바로 빗질이에요. 왜 물부터 묻히면 안 되냐면 엉킨 털에 물이 닿으면 그건 정말 더 심하게 뭉치거든요. 그래서 꼭 물이나 가위를 대기 전에 빗질로 엉킨 걸 풀어줘야 피부도 안 당기고 나중에 털도 예쁘게 고르게 자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강아지 털 종류에 딱 맞는 도구를 쓰는 것만으로도 그 힘든 미용 시간이 즐거운 교감의 시간으로 팍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장모나 이중모 아이들이랑 단모 아이들한테 필요한 빗이 완전히 다르죠?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미용의 마지막 단계, 바로 건조인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 그것도 너무 가까이서 말리는 거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온도를 좀 낮추고 거리를 둬서 말려주는 거죠.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아이들 피부병을 막아주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요. 방금 우리가 얘기한 이 꼼꼼한 미용 과정 있잖아요.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이 모여서 실은 수십억 달러짜리, 그러니까 수조 원짜리 거대한 산업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좀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개인의 이런 작은 행동이 그렇게 거대한 시장이 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반려동물을 돌보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중요해진 걸까요? 단순히 강아지 발이 깨끗해지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건데요. 이건 사실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경제의 아주 근본적인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보세요. 8조 원. 2022년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 규모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집에서 우리 강아지 털 빗겨주는 그 선택, 그 정성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63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죠. 그리고 이 시장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무섭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요즘 강아지 많이 키우네 하는 수준의 유행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같은 기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거 신성장 산업이다, 앞으로 엄청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경제 엔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가 이 성장을 이끌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몇 가지만 짚어보면요. 우선 소득이 늘었죠. 그리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아졌고요. 또 저출산, 고령화 현상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그냥 애완동물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거죠. 바로 이 마음의 변화가 이 모든 성장의 핵심 엔진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반려동물 경제, 영어로는 펫코노미라고도 하는데요. 대체 이 시장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정의를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말해요. 이게 그냥 사료, 장난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펫보험도 있고 강아지 유치원도 있죠. 심지어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를 위한 장례 서비스, 그리고 펫 전용 IT 기술까지. 정말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작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보통 이렇게 5가지 핵심 분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먹는 것, 즉 펫푸드가 있고요. 장난감이나 옷 같은 펫 용품도 있죠. 그리고 미용이나 호텔 같은 펫 서비스, 병원 관련 펫 헬스케어, 마지막으로 요즘 뜨는 펫테크까지. 이 하나하나가 전부 엄청난 규모의 시장인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강아지 사료 한 봉지,
동네 미용실에 맡기는 비용, 혹시 들어두신 펫보험, 이 모든 게 다 펫코노미라는 큰 이야기의 한 조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가 이 거대한 경제를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야기는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트렌드를 만드는 건 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미용. 집에서 직접 해줄 수도 있고 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있죠. 집에서 하면 아이랑 유대감도 깊어지고 돈도 아낄 수 있고요. 반면에 미용실에 가면 훨씬 편하고 전문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죠. 바로 이런 선택이 펫서비스라는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이 시장의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반려동물 장례 문화예요.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가족처럼 지내던 아이의 마지막을 전문 장례 업체를 통해 잘 보내주려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앞으로는 이게 더 당연해질 거고요.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도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2021년에는 한 달에 평균 12만 원 정도 썼다면 1년 만에 15만 원으로 훌쩍 뛰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냥 돈을 더 쓰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더 좋은 사료, 더 좋은 서비스, 더 전문적인 케어를 선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털 한번 빗겨주는 것, 간식 하나 사주는 것, 동물병원에 한번 데려가는 것. 이 사소해 보이는 모든 행동이 우리는 이런 반려동물 경제를 원한다고 투표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모여서 이 거대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인 것 같아요.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그냥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 되면서 이제는 그들의 세계가 역으로 우리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반려동물이 우리 삶에 지금보다 훨씬 더 깊숙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사는 도시의 모습, 우리가 일하는 직장의 문화, 심지어 사람들 사이의 관계까지 과연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